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7월 달이 지나고 이제 8월의 첫 주, 그리고 관련된 자산운용 성과도 볼 때가 되었습니다. 1년이 금방 갑니다. 벌써 절반도 갔고 이제 여름도 다 가고 있죠. 어째 날짜인가? 입춘, 입추죠. 헷갈렸네요. 그 추석하고 설날 헷갈리듯이 입춘 자꾸 헷갈리는 게, 네. 많이들 범하는 실수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네. 하다 보면 저도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음을 고백하는데, 지난주 보니까 여기 줄라이라고 안 쓰고 준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죄송한 내용이네요. 자, 성과 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끝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반등했잖아요. 이게 그대로 쭉 올라가 줄지 아니면 다시 좀 더 떨어질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 정리된 것들로 바로 가겠습니다. 8월 5일까지 639일. 실수 얘기를 했는데 제가 꼼꼼히 뜯어보니까 실수한 게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이 시작 일자를 2020년 11월 5일인데 11월 15일이라고 계산이 잘못되어 있었더라고요. 정정을 다시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도 다 거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연평균 수익률이 8%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뭐 6% 후반까지도 중반까지도 내려갔었는데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니까 자산 가치가 벌써 1.12% 상승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채권, 뭐 주식 다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면은 때로는 채권 가격도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지금 자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면서 돈을 빼고 그냥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 이제 다시 또 유입세로 약간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 그래프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거죠.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면 채권은 돈이 빠지느냐? 아니고 또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피어스원의 성과로 보자니까 지난주 대비 1.12% 상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하면서 주간 성과 좀 보겠는데요. 지난주 7월 29일 대비해서 다우존스만 약간 내려갔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0.36%, 2.15%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해서 마감하다 보니까 이런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지난주 보니까 S&P 500의 forward EPS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 한 3, 4주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S&P 500 forward EPS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은 S&P 500이 뭐 시장이 안 좋다, 인플레이션이 높다, 금리를 올린다 해도 기업 성과에 반영인 게 이 forward EPS인데 계속 상승이었어요. 야, 참 지표만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거기서 투자 성과를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런 마음들이 들 텐데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S&P 500 예상 수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상 실적이. 근데도 이제 지난주에는 주가가 높은 상태로 올라간 상태로 마감을 했죠. 어쨌든 요번 시즌은 지금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요. 7월 ISM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죠. 그 제조업도 있고 또 서비스업도 있는데 지난 주간엔 제조업의 PMI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치는 넘었어요. 예상치는 이제 요쯤 될 거다 하는데 그거보다 약간 넘었는데 그래도 전월 대비는 하락했다는 거죠. 포월드 EPS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락했느냐? 왜 구매부서 관리자들이 물건 구매를 덜 했느냐? 그러니까 생산을 위한 물건이겠죠. 이유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물건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를 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하는 물가의 그 제품,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했으나 이게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하는 중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늘고 뭐 그 원자재 값도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찍은 거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연말에는 이제 기업들이 물건을 덜 샀고 덜 팔리고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실적이 계속 좋다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실적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 또한 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마찬가지로 기업 수익도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노동시장 분석업체 홈베이스라는 곳에서 10만 개 기업에 200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그중 80%의 응답자가 앞으로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노동자 80%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금리는 또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둘 다 걱정인 거죠.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계속 뭐 자고 나면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도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 노동자들 일부는 여기 그 ISM 제조업의 PMI 지수를 발표하는 구매자죠. 구매자들도 구매 매니저들도 노동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여하는 기업 의견에서도 야,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의견을 회사 측에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좀 준비를 해봐라 라는 내용들이 반영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일반인들, 노동자들도 경기가 안 좋아지지 않겠냐 걱정을 하고 있는 소식이죠. 그래서 분위기상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많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 중에 또 하나 왜 그 경기가 안 좋아지겠느냐라는 그 방향성의 하나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미국 국민 한 명당 그 1.8개의 직장이 대기 중이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뭐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인건비가 제가 얼핏 본 수치에 전달 대비 0.3% 정도 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300만 원 더 받는 상황으로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기업의 수익성이 낮아지겠죠. 사실 대부분의 그 기업들에서 그 들어가는 비용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쭉 올라간다는 것은 제조 원가 같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은 기업이 결국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을 좀 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좀 초과로 지출했었던 인건비를 회수하고자 해서 사람을 또 정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난주에 FOMC 했었죠. 거기서 이제 2022년 말 금리 목표 수치가 거의 4%까지, 3.75에서 4%까지로 높게 언급이 됐는데, 사실 연초에 페드가 3.25에서 3.5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말에서 0.5%가 더 상승한 거죠. 자, 이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돈 더 줘야 돈을 빌려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은 기업이 크니까 뭐 천억 원, 뭐 1조 원 이렇게 빌려올 때마다 천억 원일 경우에는 뭐 50억 원 정도 더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민간에서도 주택담보대출 해서 이제 집을 사잖아요. 모기지론. 그런데도 그게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집을 사는 것도 좀 어려워지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소비가 증가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때 만약에 그 고용이 안 된 노동자들은 살기가 힘들겠지만 지금은 고용이 잘 되니까 뭐 이런 것 정도는 미국이 사회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스탠스에서 그런 자세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뭐 S&P 500과 나스닥의 주가는 이렇게 0.36, 2.15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이 상승 전환이냐 해서 주식 쪽으로 자금이 몰리겠죠. 뭐 몰렸으니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제 돈들이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으로 막 들어가면 반대의 영역에 있는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값이 떨어지겠죠. 채권 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금리, 채권 이자율이 어, 더 올라간다는 건데 채권 금리가 높아졌어요. 그 주가가 상승하면서 채권 값도 올렸다는 음, 상황인 거죠. 어.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 주식 채권 둘 다 값이 올라갔어요. 이것은 주식으로만 자금이 가는 게 아니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채권으로도 자금을 많이 넣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10년물과 2년물의 그 장기금리, 단기금리 요 금리 상태가 역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동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또 관심 가져봐야 할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여튼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잠깐 올라갔는데 이 상태가 유지가 돼서 쭉 갈지 아니면 조금 움직일지 이런 내용들은 한두 주 정도 또 보면서 향방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뭐 장이 올라갈 때는 그렇죠. 장이 올라갈 때 쭉 올라갑니다. 아니면 잠깐 멈칫할 겁니다. 라는 것. 또 장이 내려갈 때는 쭉 내려갑니다. 아니면 잠깐 멈칫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 네 가지의 케이스가 되겠죠. 올란다, 오른다, 오르다 떨어진다, 내린다, 내리다 올라간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중간 단계인 거죠. 올라가는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건지, 내려도 내려가는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야 되겠고, 뭐 이거다라고 딱 확신내서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고려해야 될 변수들과 상황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상황 같이 미국 증시 상황 같이 나눠보았고요. 요즘 날이 너무 더워요. 그 가만히 앉아 있어도 기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뭐 한 두 주 지나면 이제 끝나겠죠. 보름, 8월 중후반 지나면서 더위도 꺾이고 또 힘든 일도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좋은 성과들이 뭐 투자에서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이번 주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